존경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막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 여론을 뒤흔든 지진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델타포스 특수부대는 카라카스에 위치한 군사기지에 대해 전격적인 기습 작전을 감행하여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했습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은 절대적 결단 작전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남미의 정치 지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스로를 불가침의 존재라고 믿어온 독재자들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워싱턴의 베테랑 국가안보기자인 빌 거츠가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빌 거츠는 X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개시한다면 베이징은 솔레이마니식 드론 참수작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 개개인을 직접 겨냥하고 시진핑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미군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중난하이의 방공체계와 시진핑의 탈출 경로가 과연 미국의 무자비한 시험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을 굳게 믿어왔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결국 뉴욕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이 결말은 시진핑의 권력 요새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여러분, 빌 거츠의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솔레이마니식 참수작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는 측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와 함께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민항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고 사복 차림의 장갑차 행렬을 포기한 채 현대 스타렉스와 도요타 아발론, 단 2대의 민간 차량만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출퇴근 차량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정보망은 그들의 모든 이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고고도 상공에서는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이 이미 대기 중이었고 전방위 감시 모드로 상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 차량 2대가 바그다드 공항을 떠나자 리퍼 드론이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현대 스타렉스를 직격해 폭발시켰고 두 번째 미사일은 도요타 아발론을 스쳐 지나갔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미사일이 연이어 추격해 두 차량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시신은 잘려나간 손과 그가 항상 착용하던 루비 반지를 통해서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중동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정보전과 드론 전쟁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거츠는 바로 이 사례를 시진핑에게 적용하며 독재자들은 결코 영원히 숨어있을 수 없다는 노골적인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빌 거츠는 아무 말이나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1952년생으로 40년이 넘는 국가안보 전문 기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워싱턴 타임스에서 국방, 정보, 중국 위협 문제를 집중 취재해왔으며 그의 주간 칼럼 인사이트 더링은 펜타곤과 CIA 내부 정보를 자주 공개하는 필독 자료로 여겨집니다. 그는 총 8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이 중 4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강경한 매파 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중국을 미국의 궁극적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2000년 저서 더 차이나 스레트에서 이미 중국을 장기적 최대 안보 위협으로 경고했으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40년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전략으로 실력을 숨겨왔다. 이제 다른 모든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의 최근 게시물은 큰 주목을 받았고 마두로 체포 이후 전 미 국방부 관료이자 퇴역 공군 중령인 토니 후는 대만 프로그램 시대 전진에서 빌 거츠가 펜타곤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창구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때때로 거츠와 같은 기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풍문 형태로 흘리며 이번 경고 역시 미국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시진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인물 사이에는 권력 유지 방식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은 6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폭력에 의한 집권입니다. 마두로는 선거 부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군과 경찰로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시진핑은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없애고 반부패를 명분으로 정적을 숙청하며 종신 총석이 지위를 굳혔습니다. 둘째, 마약과의 연관성입니다. 마두로는 군을 통한 코카인 밀매 조직 태양 카르텔을 방조했습니다. 시진핑은 펜타닐 원료의 대미 수출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는 이역 아편 전쟁으로 불립니다. 셋째, 군 통제입니다. 마두로는 군을 석유이권 공동체로 만들었고 시진핑은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 아래 로켓군을 숙청하며 군을 시진핑 핵심의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잔혹한 탄압입니다. 마두로는 정보기관 SEBIN을 이용해 고문을 자행했고 시진핑은 신장 수용소, 홍콩 국가안전법, 첨단 감시체계를 통해 반대자를 외세로 낙인 찍었습니다. 다섯째, 경제 약탈입니다. 마두로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측근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시진핑은 국진민퇴를 추진해 민간 자산을 당해 흡수했습니다. 여섯째, 반미 동맹입니다. 마두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을 남미로 끌어들였고 시진핑은 유엔에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를 지지해왔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두 인물이 국가의 운명을 개인 권력에 묶어두고 동시에 비밀 탈출 체계를 준비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방어 및 탈출 체계 측면에서 마두로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라카스 군사기지에는 라로커, 라블리는 강철 구조의 안전실이 있었지만 기습 당시 문을 닫을 시간조차 없이 현장에서 생포되었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 서산 지하 벙커로 석회암층 2km 이상 깊이에 파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소이며 약 1,500에이커 규모로 펜타곤의 10배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상호 연결된 지하 터널, 수백만 명이 거주 가능한 생활구역, 핵 지열 에너지 사용, 베이징 지하철과의 직접 연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시성 칠링 지역에는 험준한 지형과 자연 동굴을 활용한 핵방호 강철문 지하 시설이 있으며 광섬유 위성을 통한 원격 통제가 가능해 대만 전쟁 시 예비 지휘소로 추정됩니다. 시진핑은 중난하이에서 서산 공군기지, 옥천산, 인민대회당, 베이징 공항을 거쳐 스천 핵벙커로 이어지는 4개의 탈출 터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의 실패는 아무리 견고한 시설이라도 정밀 정보와 신속한 기습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에는 20개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대규모 정전을 유도한 뒤 델타포스가 침투했습니다. 특히 이 작전은 러시아 중국제 방공 시스템 S-300, HQ-9의 백도어를 해독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은 이를 NATO와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공유해 베이징의 방공 우위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대만 전문가 류바오제는 이 전술이 기존 규칙을 깨고 항모 없이도 한국, 일본, 괌에서 기습 타격이 가능하게 해 중공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21일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한 미군의 GBU-57 관통 폭탄은 지하 90m를 관통해 목표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는 금강불괴라 불리던 중국 과학자의 주장도 무력함을 증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체포 후 마두로 부부는 2026년 1월 6일 아침 삼엄한 경호 속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마두로는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여유로웠고 엄지를 들어 사진을 찍으며 마치 미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입막음을 우려한 보안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테러 및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자 합법 대통령이라 칭했고 아내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NSA의 PRISM 프로젝트를 통한 통신 감청, 이스라엘의 양자 해독 기술로 화웨이 암호 장비 통화 감청, 아라과 열차갱단 자금 흐름과 15% 수수료, 스위스 계좌 2억 달러 등 10만 페이지의 문서가 확보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92세의 엘빈 K. 헬러스타인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며 마두로는 감형을 노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렉스 존스는 그가 내부 고발자가 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그는 브루클린의 지옥이라 불리는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펜타곤 피자 지수입니다. 이는 펜타곤, 백악관, CIA 인근 피자 주문 급증을 추적해 중대사건 전 야근 신호를 포착하는 반공식 지표입니다. 1980에서 90년대에는 그레나다 침공, 1983, 파나마 침공, 1989, 그리고 걸프전, 1990,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구글 지도, 웹사이트 피트신트, 와치, 그리고 X 계정 골뱅이 펜터간 피트 서리포워트 등을 통해 추적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전날인 2026년 1월 3일 주문량은 700%, 4일 밤에는 1250% 급증해 다음 행동에 대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유력한 표적은 이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2026년 1월 4일 미 정부 페르시아어 계정 영상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마두로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이란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압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언론은 하메네이가 모스크바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쿠바는 자연 붕괴 중이라 군사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혈관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쏟알에서 장작을 빼는 전략입니다. 흥미롭게도 영국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26년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동시 변화를 예측했으며 두 사회주의 동생 국가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26년 만에 거리로 나와 환호했고 벤스 부통령은 공산국가의 마약 자금 조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것이 몰로 독트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대만의 라이칭더를 겨냥한 지도자 체포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직접 보낸 핵심 경고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면 나는 베이징을 폭격할 것이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나 정치적 과장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농담을 하지 않으며 그의 발언은 전적으로 문자 그대로 엄중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공개적인 경고란 곧 최종선, 레드라인을 의미하며 그 선을 넘는 것은 곧 스스로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부터 파룬궁, 기독교 및 기타 신앙단체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로부터 반인류 범죄로까지 규정되어 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자제해온 이유가 국제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히 그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쉽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 위험 밀도가 극히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진핑이 경솔하게 움직여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순간 베이징 스스로가 트럼프에게 완전히 정당한 행동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의 균형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 인민의 반군을 현저히 능가합니다. 그 격차는 단순한 병력이나 장비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정보체계, 연합작전 능력, 그리고 실전 전투 경험이라는 핵심 요소들에서 나타나며 이는 현재의 PLA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반공 활동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직설적이고 논쟁적인 발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아,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이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가? 국제 질서는 이미 중국에 의해 침투되었고 법은 폭군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전락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동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악의 축을 억제할 수 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마두로나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의 권력 성체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두로는 한때 와서 나를 잡아봐라 라고 도발했지만 이제 그는 역사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시대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결말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견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 진실과 책임, 그리고 희망에 대해 함께 숙고해 보기를 초대합니다.